그때 제가 썼던 잘 나왔던 쭈꾸미 애기는 과연 수평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내가 산 애기가 수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다 귀찮다 하시면 하루 종일 낚시해서 쭈꾸미 한 2, 30여 마리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비싼 돈 내고 잠 못 자고 간 낚시에서 남들처럼 수백 마리 조과를 올리시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요 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부자입니다. 저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수족관 테스트를 해본 후에 출조를 갔었고, 출조 나가서 테스트한 것들을 기억을 했다가 조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운용을 했습니다. 일전에 수족관 테스트할 때 일반 수조에 떨어뜨리고 액션을 줬던 것과 조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다르죠. 저도 생각했던 것과 살짝 다른 수중 모습이나 액션이 나오는 걸 보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본 것과 안 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의 확장판이랄까요.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저만의 튜닝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왕눈이 애기를 이렇게 수평 애기로 만드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죠. 저도 작년에 좀 보긴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올리신 분들이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번 실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가 셀 때와 조류가 약할 때 애기의 튜닝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입니다. 물이 1물에서 15물까지 있는데 그 조류의 강약에 따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센 물이든 약한 물이든 하루에도 정조 타임이 있기 마련이고, 초들물 때, 초날물 때처럼 조류가 있긴 하지만 약할 때가 있고, 중들물, 중날물처럼 조류가 하루 중에도 셀 때가 있다는 거죠. 야, 무슨 쭈꾸미 잡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낚시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생각이 저는 바뀌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냐? 이번에 다양한 수평 애기들을 인공조류가 있는 곳에 떨어뜨려 보고 흘려보면서 다양한 애기들의 부력 및 중심점들이 달라져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한창 이 왕눈이만 쓰던 시절에 나는 분명히 초록색 왕눈이를 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고추장 왕눈이에 쭈꾸미가 잘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추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안 나와. 이상하죠? 왜 같은 고추장인데 난 나오고 저 사람은 나올까? 또 우리 한창 유행하던 하야부사 마약 애기 기억하세요? 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진주알, 두알 이렇게 붙여갖고 나왔던, 그게 얼마나 유행을 탔냐면 마약 애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새우 모양의 애기도 있었죠. 왜 그 실리콘으로 된 새우 같은 거에 쇠봉이 삽입된 뭐 그런 모양이었는데, 예전에 홍원화에서 쭈꾸미를 잡는데 그 얘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따, 이 양반 잘 잡네, 잘 잡어. 에? 또 잡았슈? 뭐 혼자 시합 나왔슈? 이러면서 미안한데 나도 그거 하나만 좀 얻었읍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얼마 전 실험한 영상이랑 매칭을 한번 시켜볼까요? 내가 쓰는 왕눈이, 다른 사람이 쓰는 왕눈이는 제조사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싸구려답게 부력이고 뭐고 잘 안 맞을 거예요. 같은 왕눈이 다른 부력, 어떤 놈은 뜨고 어떤 놈은 가라앉고, 어떤 놈은 물을 잘 먹는 놈이 있고 뭐 엉망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제조사의 고추장을 쓴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추장도 같은 부력을 가지고 같은 중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봉돌이 다 다르죠. 긴 거, 짧은 거, 뭐 물방울 모양, 폭탄 모양, 뭐 각양각색의 봉돌이 존재해요. 긴 봉돌에 매달은 애기가 꼬리를 쳐들고 하늘로 간다면 아마도 이런 모양이겠죠. 이때 조류가 없었다면 얘는 아마도 물이 좀 가기 전까지는 쭈꾸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혹은 관심을 갖고 달려들었어도 대가리나 봉돌 부분에 올라탔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때 챔질을 하면 후킹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건 수중 영상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조류가 가면 그때는 조류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지만, 저번 실험 영상에도 보셨잖아요.
뭐 올 수도 있다는 거지 확실히 내려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썼던 잘 나왔던 쭈꾸미 애기는 과연 수평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늘이 떨어지는 속도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제 마약 애기랑 새우 모양의 애기를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는 가라앉습니다. 특히 새우 모양 실리콘 애기는 봉 가운데 작은 추 같은 게 붙어있기까지 해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 낮은 바닥을 마치 우주선처럼 쫙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녀석들, 뭐 물론 뭐 이렇게 평평 날아다니는 녀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수족관에 살려온 쭈꾸미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다가도 어디엔가는 바닥에 앉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그런 녀석들에게는 당연히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수평을 잡고 있는 녀석들이 보다 확실하게 어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냥 가라앉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아니죠. 밑걸림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봉돌이 바닥을 찍고 애기 뒷공댕이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닥이 뻘바닥이면 그냥 쭉 끌고 가면 되겠지만 이 살짝 돌이 있는 바닥이면 봉돌이 그 부분을 툭툭 치고 지나가면서 애기 액션이 이렇게 가해질 거예요. 제가 수족관에서 고의로 액션을 준 것처럼요. 그때 부력이 너무 커버리면 애기 꽁댕이가 들렸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늦겠죠? 자, 이거는 애기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와도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 액션이나 어필력은 기회가 되면 제가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대가리는 봉돌에 묶여있는 이 애기의 뒷공댕이의 부력 맞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낚시를 가게 되면 몇 물인지 보고 가는 게 일반적이죠. 살이 떼냐 아니면 조금 떼냐, 즉 물이 셀 때냐 아니면 물이 약할 때냐인데 보통은 물이 약할 때 조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가벼운 봉돌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가벼운 봉돌에 쭈꾸미가 올라타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게감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기가 바닥에서 너무 빨리 이동을 해도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다양한 이유로 물이 좀 약할 때 조과가 더 좋게 되지만 그렇다고 물이 너무 안 가도 조항이 떨어집니다. 즉 물이 가긴 가되 아주 천천히 가는 그런 물살이 낚시하기도 좋고 가벼운 봉돌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쭈꾸미가 올라탄 걸 잘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보통 13물, 15물이나 뭐 두세 물 정도가 좋은 물대가 될 텐데 이런 물대에도 물이 잘 가는 타이밍이 있고 정조 타임에는 물의 흐름이 거의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대를 골라 가더라도 조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부력을 그때그때 맞춰진 애기를 일일이 만들어서 출조를 가는 힘든 낚시를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요 녀석입니다. 기존의 부력제, 뭐 양면테이, 뭐 다양한 부력제들로 애기 수평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중에 부력제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력제의 가감이 어렵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얘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본인이 쓰고 있는 애기의 바늘 떨어짐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게 알갱이들을 끼워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하는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애기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툭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최근에 수족관 테스트 영상에서 보면 요즈리 레이저나 플라나쭈르 정도, 저는 이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튜닝해가면서 쓰기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야마시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천천히 떨어졌죠. 그리고 아예 가라앉지도 않는 애기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건 부력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뜨는 걸 가라앉히려면 또 가라앉힐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집에서 일일이 바닷물을 떠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양념병 있죠. 이런 거를 구하셔서 케이블 타이로 요 윗부분을 너무 세게 말고 약간 헐렁하게 묶어주시고 바닷물을 담은 다음에 요 부분을 배 기둥들 있잖아요. 바. 왜 낚싯대도 꽂고 하는 그 바. 바닷물은 배 위에 넘쳐나니까 그거 살짝 받아서 내가 지금 내리는 애기의 수평 상태가 어떠인지 확인해 주고 물때 확인하고 만조 시간, 간조 시간 체크하고 그에 맞게 요 알갱이들을 끼워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산 애기가 수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다 귀찮다 하시면 하루 종일 낚시해서 쭈꾸미 한 20, 30여 마리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비싼 돈 내고 잠 못 자고 간 낚시에서 남들처럼 수백 마리 조과를 올리시려면 적어도 이런 수고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질이요, 야마시타요, 네, 부력 참 잘 맞췄습니다. 바늘이요, 날카롭습니다. 그런 애기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좀 셀 때는요, 되려 바늘이 가라앉는 왕눈이가 더 어필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조류가 가는 상황, 조류가 센 상황에서는 애기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워블링, 애기가 물살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 액션을 말하는데 그때 그 바디 워블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왕눈이나 요즈리, 야마시타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갑오징어라면 모를까, 쭈꾸미는 워낙 호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 녀석들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알고도 안 하는 건 게으른 거 아닐까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작년에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두 종류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앞으로 더욱더 두 종류에 빠져서 남들이 안 해본, 못 해본 실험 내지는 테스트 이것저것 많이 해볼 예정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애기 만드는 공장도 한번 방문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도 좀 많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확실히 이 봉돌이 길어서 그런데 확실히 가라앉는 속도를 딱 볼 수가 있어. 이 봉돌 길어서 안 돼. 여러분들 긴 봉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